방금 이준석 대표와의 인터뷰 잘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치업 출연자 두 분 오늘 특별히 또 모셨어요. 장진영 변호사,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뭐 어떻습니까? 예상한 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뜻밖입니까? 전 뭐 예상은 못했는데 예. 뭐 바람이 인다부터는 되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예, 바람이 일 거라고 생각 못했다는 점에서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거짓말일 것 같고요. 지난주엔 제가 이준석 씨가 이길 거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좀 옹색한 얘기네요. 수정하셨고요. 좀 놀랐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놀라운 결과네요. 우리 장 변호사님. 뭐, 그 예측은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당원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1등을 했고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가는 바람에 예. 당대표 종합 점수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맞습니다. 당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당심을 맞췄다? 예. 이 정도? 어허. 네, 그 정도 되겠죠. 당심을 맞췄다. 아니,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결과에 대한 해석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집단지성이 이번 투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네. 기대 내지는 예상을 했고, 그 형태는, 나경원 대표가 1등을 하고, 네. 팍빙으로 이준석 후보가 2등을 하는. 어. 그게 황금 분할 구도로 만들어질 것이다. 당원들이 네. 그렇게 만들 것이다. 예. 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맞추셨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종합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 당심은 이제 그렇게 나타났죠. 적어도. 예, 그건 예측대로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원들의 명령이죠. 당원들의 예. 명령은 변화는 대세다. 예. 변화를 하라. 예. 그러나 대선은 안정적으로 준비하라.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대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예. 이준석 같은 그런 개혁 세력들이 예. 중요한 역할을 당의 변화를 만들어 가라. 예. 예. 이제 이렇게 당심이 나타났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반 여론은 이제 정치의 변화에 더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변화보다는 예. 정치가 싹 바뀌어야 된다. 라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이준석 변화를 상징하는 이준석 후보에게 아주 몰표를 주는 예. 그런 양상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예. 제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원들은 이제 그런 그 분석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이 높은 이준석 지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세대 교체 열풍이냐? 아니면은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그 힘 실어주기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일단 이 선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대표는 사실 무슨 당에 대단한 개혁을 하거나 이런 시즌이 아니고 내년 3월에 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이겨서 대선을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뭐 당원들 이런 생각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대표를 볼 때 가장 크게 볼 덕목은 저 사람이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주호영 이 두 의원은 차별화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윤석열을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제 이런 차별화의 실패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예. 사실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대선 후보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국면 자체는 거기에 이제 당대표로서 얼마를 더 보탤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거랑 이제 안정적으로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예. 여기서 보태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지난번까지 없었던 지금 오세훈 시장 때 보여줬는데 20대들을 끌고 내가 오겠다. 예. 20, 30대를 끌고 40, 50대를 포위해서 예. 60, 70대와 20, 30대가 이번 대선을 이기도록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그 설득이 주요해서 예. 그럼 이준석은 좀 다르겠네 생각을 하고 많이들 표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러면 그 생각합니다. 세대 구도가 작동하는 거네요. 뭐 그것을 세대 구조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표를 찾아올 사람 주호영 나경원은 못 가져올 표를 가져올 사람으로 이준석을 지목한 것이 아닐까. 오히려 확장성에 가깝다고 예. 보는 겁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다자 대결이었어요. 이게 양자 대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준석 후보가 42%지만은 이후에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이렇게 좀 보니까 또 뒤에도 상당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 후보 단일화라든가 어떤 그 뭐 다른 전략이 있었다면은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장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보면 주호영 후보가 14%를 받았기 때문에 예. 나경원 후보하고 합치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를 능가하는 예. 이제 그렇게 되죠. 뭐 이제 그렇죠. 반드시 주호영 후보의 표가 전부 나경원 후보한테 갔을 거다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예. 대체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예. 근데 이제 중진들이 영선 중진 앞에서 예. 4선 5선 중진이 단일화한다는 그 모양새가 굉장히 볼썽사납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단일화를 저지하는 예. 그런 이제 작전을 펴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효과가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주호영 후보한테 상당한 압박이 가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나경원 후보보다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예. 그 뭐 단일화가 아니라 포기를 해야 맞다. 이런 압박이 상당히 많이 가해졌는데 그래서 본인도 많이 고민했고 제가 듣기로는 뭐 좀 오락가락 가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락가락.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다가 또 이제 예. 번복했다가 예.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주호영 후보가 이제 당원들의 선택은 나경원 후보였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당내에서는 주호영 후보 때문에 우리가 당원들이 다수로 뽑은 나경원이 떨어졌다. 예. 이런 비난을 예. 당 안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는 분명한 두 개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변화를 바라는 어떤 새로운 확장성을 중시하는 세력. 또 하나는 전통적인 당원. 예, 이렇게 두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이것이 과연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겠느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이런 또 의구심이 들어요. 엄청나겠죠. 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어쨌거나 40.93대 37.41이면 나름은 굉장히 선전을 한 거거든요. 예. 뭐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겠지만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구에서의 당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사실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선언에 대해서 예. 대구의 당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뭐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있고요. 예.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큰 요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어차피 판이 짜질 거니까 대선 경선 룰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의 가장 핵심은 공천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무슨 뭐 개혁을 하고 지지고 먹고 해도 이준석 당대표가 공천을 주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이 파도는 눈 질끈 가면 넘어가는 파도고 다음번 당대표 때 어떻게 잘하면 되느냐 이렇게 좀 관심이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준석을 지금 이 상태에서 흔들어서 뭔가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할 사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총선 6개월 전이면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흔들 수 있지만 예. 대선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지 않겠나. 예.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이제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글쎄요로 가면 흔들린다는 겁니까? 오늘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뭐 그분 좀 연세가 있는 분인데 네. 이제 이준석이 오바마면 이준석 다음에는 트럼프 같은 나이가 든 예. 다시 이제 기성 정치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저 한 기성 사람 세대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 예,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예. 이제 김성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 그런 기성 의원들이나 예. 또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런 뭐 기대 아닌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 이번 이준석 그 대표의 탄생은 굉장히 큰 흐름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흐름?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이 책을 샀는데 예. 추계전환. 2030 추계전환. 추계전환.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그 변화의 속도가 최소한 5년은 더 땡겨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변화가 드디어 이제 정치권에도 불어닥친 것이고요. 그 속도를 굉장히 많이 땡겼다라고 저도 보는데, 예. 그래서 이것은 가역적인 변화가 아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변화가 아니고 예.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변화다. 불가역적이네요. 불가역적이다. 그래서
오바마에 의해 트럼프 저는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모르겠어요. 속도가 조절이 될 수는 있겠죠. 예. 예. 근데 역사라는 게 뭐 항상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끔은 뒷걸음질 당분간은 그렇게 갈 치면서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당분간은. 뭐 왔다 갔다 하지 뭐 쭉 한쪽 방향으로야 가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은 이것은 단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치에 그 던지는 어떤 메시지,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의 선전은 그 현상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준석 후보랑 우연치 않게 최근에 방송을 여기저기서 많이 좀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 동업자시죠. 예, 동업자인데 이제 파트너 중요한 파트너 이래서 굉장히 좀 속상한데 여하튼 이걸 할 때 출마하실 때만 해도 예. 내가 당선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는 인상을 저는 사실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도 막 출연하시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기세가 만들어졌고 뭐 언론의 흐름 예. 그리고 이준석이란 정치인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것이 한 번에 폭발한 것은 이긴 하죠. 예. 연설문도 직접 쓰고 대변인도 없이 메시지 다 직접 내는 이런 이번에 모습들에 선거도 1,500만 원으로 다 치렀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 보여줬지만 이게 세력으로 존재해서 세력을 교체하는 선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준석의 돌풍은 이준석 혼자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을 따라갈 만한 주변 환경이 어느 정당에도 예. 받쳐주고 있는 그림은 저에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걱정이네요, 또.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 한계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당원이 뽑은 당 대표, 비당원이 세운 주도해서 세운 대표라는 예.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 그만큼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라는 네. 것이 표를 분석해 보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원외 대표의 예.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최고위원을 해봤어요. 바른미래당 그때 최고위원을 원외로서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예. 아 이게 우리 그 국회가 또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예. 원내 중심 정당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원 기반이 굉장히 촘촘하고 예.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유럽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데서는 마크롱 같은 후보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기반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정당은 원내 중심 정당에다가 당원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 지금 100석이 넘는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예. 원외 대표 그리고 이번에 저 최고위원들도 또 초선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 그 원내 중심의 이 질서를 얼만큼 바꿀 수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그리고 단시간 내에 그걸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네. 그런 굉장히 큰 도전이 앞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성공했기를 저도 이제 원외의 입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이제 제가 해본 경험이나 지금 질서를 봤을 때 네. 절대로 쉬운 도전이 아니다. 쉬운 도전이 그렇죠. 아니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사실은 선출직의 경험이 없는 당대표에 선출직의 경험이 없는 대선 후보가 결합됐을 때 이 불안정함. 저는 이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게 싶습니다. 불안정한 건가요? 아니면 또 신선한 어떤 요즘은 뭐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뭐 유리한 게 아닌던데. 근데 이제 당대표하고 또 대권은 다른 문제니까요. 어. 두 분이 전부 다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좀 뭐 앞으로 좀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그 공백이 있단 말입니다. 예.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아마도 이준석 후보를 만들어낸 이준석 대표를 만들어낸 그 이제 당내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를 제가 뭐 개파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친하단 말이에요. 예. 예전 뭐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같이 동고동락을 해왔던 그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원외 그리고 영선인 당 대표와 그 기성 정치의 그 세력 있잖아요. 그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뭐 역할을 해야 될 계층이 참 많은데 그 아까 최고위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네 후보 여성과 초선이 그래도 꽤 포진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준석 혼자만의 돌풍은 아니지 않냐. 그 최고위원도 이렇게 신진이 포함됐다는 거는 실제로 이준석 혼자만의 돌풍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이 컸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예. 일단은
그 다선 매정하시네. 의원들이 예. 다선 의원들이 이준석 후보의 등장으로 예. 당대표 선거를 못 나가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원을 나가? 이렇게 해서 좀 출마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일단 들었고요. 어허. 이게 여성과 초선이라고 하셨는데 제 눈에는 검과 언, 검사와 언론인 두 분이 언론인 출신이고 예. 두 분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아, 이 정당이 정말 이게 메인스트림이구나. 어. 이런 점은 좀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은 예.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거든요. 정치를 예.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금도 검사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은 아닌 정치인이시긴 하지만 어쨌거나 예. 어떻게 이제 이 당의 대선 후보도 어떻게 되면 검사 출신이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뭐 원희룡, 예. 뭐 또 윤석열 그렇죠. 예, 전 총장까지 하면 그래서 너무 지금 검사들하고 언론계가 국민의힘의 정치를 좀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준석 당대표 같은 정치인이 좀 외롭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대로라면은 뭐 새로운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구도에 충실한 저는 그래서 검사들하고 이 기자라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시네요, 장 변호사님. 배현진 의원이 기자인가요? 아나운서 예, 출신이죠. 아나운서, 예, 뭐. 언론인이죠. 언론이죠. 네, 뭐 기자는 아니고. 그다음에 정미경 의원도 전 의원이죠. 예. 네, 뭐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벌써 꽤 되신 분이죠. 네네. 예. 이제 이분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삼선 현역인 조혜진 의원이 떨어졌어요. 예, 초선들이 예. 삼선 조혜진 예. 이분을 꺾는 파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뭐 본인한테는 굉장히 씁쓸하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도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준석 현상이 이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도 나타났다. 예. 이 최고위원들이 그 평균 연령이 44세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수진, 배현진 그리고 김용태 청년 예.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하면은 예. 70년대 이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80년대생도 있고 90년생도 있어요. 오. 청년 최고위원 90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평균 44세라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정당 주요 정당의 역사에서 이렇게 지도부가 45세 이하로 예.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 민주당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럴 거예요. 지금 청년의 나이가 있잖아요. 예. 45세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정당에서. 예. 4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예. 그게 우리 정당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청년 연한보다 낮은 평균적으로 예. 그런 지도부가 구성됐다는 건 이건 사건이죠. 예, 열린민주당은 35세고 더불어민주당도 45세는 아니고 40세인가 좀 낮췄습니다. 너무 높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최근까지도 아무튼 말씀하신 45세. 대로 상식이 45세까지 청년을 보는 흐름이 있긴 했죠. 예. 예, 그게 그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이 새 지도부가 굉장히 또 놀랍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그 흠집을 내려고 이제 자꾸 검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 흠집이 안 통할 겁니다. 아니, 뭐, 새롭고 놀랍다 이러지만은 사실 또 김재원, 정미경 의원의 기화는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전통적인 중진, 원로들 쪽에 좀 서 계신 분들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어떻게 거예요. 다 신상으로만 구성을 하겠습니까? 구색도 갖춰야죠. 근데 예. 어쨌든 그 중심은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신진 세력들이 네. 지도부를 장악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면요 당대표 맘대로입니다. 사실 최고위원들의 권한이라는 게 생각처럼 나는 혼자 뽑혔는데요 이렇게 하면 당내에서 이렇게 세게 목소리를 내긴 쉽진 않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주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인터뷰에서 대변인 토론 배틀을 뽑겠다. 뭐 이게 일종의 어떤 토론 경진대회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뉴스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또 카메라 쫓아가요. 기사 써줘요. 계속 그쪽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당 인사 갖고도 나올 뉴스거리 엄청나게 많겠어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랑 같이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청년 토론 배틀이라는 거를 기획을 해서 예.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봤는데 예. 뭐 계속 흥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흥행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대변이라는 건 당 대표가 뭐 자기가
원하는 측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갖다 내리꽂는 그게 정당 뭐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까지 그냥 관행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런 권한을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고 예.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의 문호를 개방하겠다. 라는 거기 때문에 뭐 대변인 자리 한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상징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예. 네, 그 원하는 뭐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2030들한테 저 선거 차를 개방을 했는데 저도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청년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원내 지금 정당에 들어와 있는 어떤 분들보다도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네. 공감 있게. 근데 이제 그런 정치권 밖에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예.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옛날 그 촛불 광장에서도 고등학생들 연설이 정말 뭐 기성 정치인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 친구들이 지금 이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새로운만 추구하다 보면 중진들 계속 소외감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내 설 자리는 어딘가 이런 또 어떤 위협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당에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작용, 그다음에 정체성 혼란, 뭐 이런 걸로 나타날 가능성 없습니까? 뭐 당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지면 웬만한 새가 규합되기 전에는 대드는 걸 못합니다.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야, 내가 4선인데 이러면서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 당대표한테 한번 지금은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안 되겠지만 예. 여튼 당대표한테 그렇게 쉽게 대드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예. 이준석 당대표 본인이 큰 실수를 해서 흔들리고 난 다음에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뭐 토론 배틀로 대변인 뽑는 정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홍준표 의원 같은 분.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서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있는 당대표를 흔들어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 그건 그렇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어쨌거나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뭐 토론 배틀이라면 홍준표 후보가 마다할 리도 없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와야지 올 건가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제 당내에서 네. 이번 선거도 기성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이제 기성 조직들이 있잖아요. 예. 또 각 지역마다 시도당이 있고 그런 조직들과 그 조직들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선거 전략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예.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거는 예. 우리 국민의힘 안에도 상당히 귀추를 주목하고 있고 아마 민주당도 알겠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당협위원장들 머릿속 복잡해지네요. 그럴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자, 선거 기간 중에 주된 논란이 된 게 이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영입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상대 후보들은 이준석 후보가 너무 윤석열 전 총장 영입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에 관심이 없다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타도 수준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예.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고 지금 같으면 유승민 의원 뭐 정말 죄송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계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준석의 지위가 높아진 상태에서 유승민 후보 한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자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느냐. 이건 제가 생각에 너무 좀 심하게 나간 말이고 예. 그래서 공정한 경선판은 준비를 할 건데 다만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인데 안철수 대표만큼은 아주 공정하게 합당이라기보다는 흡수하는 형태, 흡수통합 형태로 약간 좀 그 상대방을 낮춰서 들여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여기서 아니, 갈등은 좀 속값을 벌어질 것 후하게 같습니다. 쳐드리겠다 해가지고 잘 모셔오겠다 그랬었는데. 네, 근데 그건 실제로는 모욕이죠. 실제로는 모욕적인 거죠. 그건 반응이 안 좋아요. 어쨌든 당대당의 대등한 통합을 하기에는 우리가 사이즈가 너무 차이 나니, 그러니까 값을 쳐준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예. 뭐 세석금 요런 정도는 해드릴게요라고 가는 쪽이라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뭐 만만치 않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만만치 않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예.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김종인 대표 전 비대위원장께서 예. 일관되게 이렇게 안철수 지금 대표에 대한 예. 부정적인 언사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준석 지금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의견이 일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지금 대표가 아마 가장 속이 쓰릴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또 그 지역위원장 공모를 해가지고 뭐 임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임명을 뭐 공모까지는 했는데 임명을 못했죠. 예. 지금 심상치가 않으니까. 예.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항복 선언을 받는 수준의 예. 그런 이제 드라이브를 걸 걸로 저는 이제 예상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보다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중요하죠. 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지지율이 아주 그냥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치를. 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반드시 필요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후보 시절에 예. 보였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사들 보면 예. 상당히 윤 총장 쪽에서 불쾌해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좀 대목들이 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비책을 주머니 3개를 줘서 비책을 주겠다. 예. 장모권을 탈출할 수 있는 비책을 주겠다. 장모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걸 빠져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그 자체가 윤석열 쪽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재판에 가서 구형도 3년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 거기다가 이제 그 계속 얘기됐던 유승민 팀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그 걱정일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아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어떻게 갈지 지켜볼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끝이 없네요. 이거 말고도 할 얘기 많은데 일단 시간이 다 됐어요. 특집으로 마련한 정치업 시간 장진영 변호사 김성애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